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에서 수학교수로 34년 반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고지도 연구를 이제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퇴직하는 해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술한 조선왕족 북방 국경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해요. 대동여 지도에서 백두산과 장백산은 서로 다른 산이다. 그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제 책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대동여 지도에 큰 지도가 있지만 그 북쪽 백두산과 장백산이 나오는데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백두산 대동여 지도에 보면은 백두산이 여기 상단에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장백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장백산은 사실은 여기 명천 요 북쪽 끄트맥에다가 장백산이라는 글자를 여기 써놨어요. 장백산 북쪽에 무산부가 있어요. 그리고 장백산 동쪽에 경성부가 있고 장백산 서쪽에 갑산부가 있어요. 갑산부도 사실은 이제 장백산 북쪽에 더 많이 있는 거죠. 대동해 지도에서 백두산과 장백산이 다른데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보겠어요. 함경도를 그린 비변사인 방한지도. 요건 아주 크게 그린 지도예요. 함경도를 조선시대 때 그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장백산과 백두산이 서로 다른 산이에요. 백두산은 흑룡강, 여기 흑룡강을 쭉 따라서 흑룡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장백산은 무슨 강과 연결을 해놓지도 않았어요. 강과 연결을 해놓지 않고 백두산은 흑룡강과 연결했어요. 흑룡강,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흑룡강의 상류가 백두산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지금의 목단강, 옛날에는 목단강을 토문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목단강에 붙은 것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두만강을 여기 이렇게 쭉 그렸는데 여기에 역창과 부위, 경흥, 경원, 온성, 종성, 회령, 무산 요 부위 성이 6개가 있고 역참의 성이 18개가 있어서 24개가 두만강 강 유역에 24개가 성이 있던 거예요. 북한 두만강 여기에는 옛날 성터가 거의 없어요. 성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24개 성터가 주로 저쪽에 수부나 레카라즈 돌레강 그 지역에 지금의 50%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성태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백두산과 장백산이 있는데 이 장백산이 백두산으로 바뀐 것인가, 백두산이 지금의 백두산도 그대로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되는데 우선 1894년 일청한 삼국 명료 전도를 한번 대략 보죠. 이게 너무 큰 지도인데 가로가 한 2m 이상 되는 거고 세로도 뭐 1몇 미터, 1.5m 이상 되는 거라서 그걸 축소하니까 글자가 하나도 없지만 하여튼 제목은 일청한 삼국 명료 전도예요. 여기에서 장백산, 이게 조선의 사실은 지금의 백두산 장백산인데 장백산을 어떻게 표시했는가 한번 보죠. 장백산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삼국 명료 전도에서 여기에다가 장백산이라는 글자를 하나 써놓고 평정산이라는 글자를 하나 써놨어요. 장백산은 원래 조선의 장백산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그대로 사용한 거고 평정산은 사실은 김수홍 지도에서 장평산이라고 해놔서 아마 거기서 이렇게 약간 개작해서 이렇게 일제가 임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조선의 장백산 이것을 그냥 사용할까 그랬어요. 이때는 순진하게 그냥 청일전쟁을 원양온천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삼국을 갖다가 내가 이제 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 조선, 청나라까지 삼국을 한번 통일을 시켜보겠다는 야심찬 지도를 그린 것이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장백산을 백두산으로 바꾸질 않았어요. 일본이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지도를 그렸어요. 이게 명치 38년 1905년에 명치지 의적이라고 여기서는 일본하고 조선 만주만 그린 요 지도예요. 요 때는 장백산, 옛날에 조선의 장백산, 지금의 백두산 그 근방을 갖다가 어떻게 표기했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그 근방만 이제 보면은 장백산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백두산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좀 약간 떨어지게 해서 약간 글씨가 좀 작은 듯하게 써놨어요. 이쪽이 동간도, 이쪽에 서간도 이렇게 이제 써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만주 지역까지 자기가
차지해 보겠다라는 야심작을 그린 지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1911년에 조선 명세 지도를 이제 다시 그렸는데, 이때는 어떻게 그렸냐, 장백산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또 이제 백두산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써놨어요. 장백산을 이때도 글자를 더 크게 써놨어요. 백두산이 글자 조그맣게 써놓고, 근데 여기다가 백두산 천지라는 글자를 여기다 딱 요 밑에다 써놨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장백산에 천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지도에도 없어요. 조선에 그린 지도나 아니면 일본이 그린 지도 중에 전체 통틀어서 제가 발견한 백두산 천지를 글자를 써놓은 것은 1911년 지도에서 처음 이게 나타나요. 천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연못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백두산은 백두산 대지, 대택 이렇게 이제 고지도에 다 나와 있는데, 천지라는 글자가 처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1872년 조선의 지방 지도를 그릴 때까지 천지의 발견은 없었다라고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판정할 수가 있어요. 박지원의 열하일기 1780년에 이제 청달에 가면서 그 열하일기를 썼는데, 도강록 편에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삼강에 들어설 때 뗏목을 잔뜩 끌고 오는 뗏목쟁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뗏목쟁이한테 이 나무들을 어디서 베어 갖고 오냐라고 열하일기 탑사팀이 물어봤더니, 뗏목쟁이가 장백산에서 베어 갖고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장백산에서 나무를 베면 현재의 압록강으로 연결되어서 나무를 물에 띄워가지고 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의 백두산이 조선시대 때 장백산으로 불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럼 삼강은 어떤 것이냐? 삼강은 제가 이제 고지도 분석을 해보면은 압록강에서 의주를 지나서 의주를 강을 건너서 여기 바로 건너면 바로 삼강 하류가 나와요. 요쯤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류에서. 삼강인데, 이게 이제 삼강인데, 고려 때는 이게 이제 사천이었어요. 모래사자 사천이었었는데, 그때는 삼강으로 바꿨어요. 이제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은 고지도를 많이 분석해야 봐야지 돼요. 아마 고지도 분석을 해서 우의상수학을 활용해서 고지도에 가리키는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아마 수학자로서는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일 것 같아요. 정택선 박사도 많이 했고, 일제 식민시대에서 항일운동가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현재 백두산, 옛날에 장백산 북쪽에서 이런 장백산 줄기지기 피어린 뭐 하면서 노래 같은 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 장백산은 현재의 백두산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이 백두산으로 지도상에서 공식적으로는 바꿨지만, 우리 민족들은 지금의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그대로 이어받아서 장백산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911년에 북한도로 간 사람들은 일제 정보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대동해 지도에서 이제 장백산과 백두산이 다른 산인데, 백두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백두산을 꼭대기에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백두산은 무산부에서 280리, 그 다음에 갑산부에서 350여리 이렇게 써놨고, 장백산은 명천현에다 흙끄트머리에다 이렇게 장백산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이제 서로 다른 산이죠. 백두산 대지를 이렇게 떡하니 동그랗게 그려놓고 이렇게 쭉 산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놨지만 이 대지가 동그란 것이 아니라 끼줄한 것도 동그랗게 그릴 수 있고, 네모난 것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구불구불하게 모양이 아주 나쁘게 생겼어도 저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것이 위상적 지도라고 그래요. 위상적 표현이다. 정계비라는 글자가 있고, 분수령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 이제 갑산부 350열이, 무산부 280, 여기에 이제 목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수령 위에 정계비를 세웠다라는 요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백두산 자세히 보면 정계비, 분수령, 목책, 대각봉 이렇게 써 있고, 요 밑에 삼지도 써놨어요. 삼지는 세계 연못이다. 모찌자라 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나 고려 시대 때는 모찌자 연못을 표시할 호수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80리, 10리, 심지어 100리 정도 되더라도 그냥 모찌자로 썼어요. 정자를 우물정자로 쓸 때도 있어요. 삼지다, 세계 연못이다. 연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물 그런 것이 아니고,
호수의 둘레가 이런 10리, 뭐 2km, 3km 이렇게 되는 것들도 다 그냥 모찌자를 써서 하여튼 백두산 근방에 삼지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백두산의 대지의 둘레가 얼만큼 되는가? 대지의 둘레가 여기 팔도지도 함경북도를 표시한 데에서 보면은 대지의 둘레가 80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그 옆에 대각봉이라는 글자도 써놓고 여기에 이제 입비 분수령이라는 글자도 써놨어요. 입비는 비석을 세웠다. 분수령에 입비를 세웠다. 토문강원이라는 글자도 써놨어요. 토문강원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토문강의 근원이 출발한다라는 한자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온성부 쪽에다가 이런 걸 썼어요. 거영고탑 6일정. 온성부에서부터 영고탑까지 거리가 6일 동안 하루에 60리씩 걸어서 6일 동안 간다 그러면 662, 36, 360리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 온성에서 그 영고탑까지는 최소 9일 아니면 12일 뭐 길을 잘못하면 12일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요거는 온성부는 북한 온성이 아니에요. 원래 조선의 온성은 딴 데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지도, 해동지대 백두산에서는 대지 둘레를 갖다 40리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지금 아까는 80리라고 해놨는데 요건 40리라고 해서 아마 그 중간에 요게 먼저 그린 거고 나중에 댐을 갖다가 뚝을 더 높여서 호수를 더 넓게 해서 80리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상 그냥 큰 부분만 40리라고 한 건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지 근방에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대각봉. 대각봉이라는 것은 큰 뿔 모양의 산봉우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속석포. 돌묶음에 폭포수가 있다. 돌묶음이 쫙 있고 거기에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것이 속석포다라는 얘기예요. 분수령 입비해서 분수령에 비석을 세웠다 이런 것도 있고 토문강원. 토문강도 이쪽 대지 근방에서 출발한다 하는 얘기예요. 토문강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두산 대지 근방에는 분수령, 입비, 분수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석을 세운 입비. 그리고 대각봉도 가까이 있고 속석포도 가까이 있고 삼지도 가까이 있다. 토문강도 요 근방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죠. 원래 백두산은 지금의 백두산이 아니고 여기이다. 이 책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둘레가 80리가 되는 거죠. 이쪽에 40리, 이쪽에 40리. 요게 이제 경박호죠. 여기에 삼지가 있어요. 여기 안명호라고, 안명호가 제일 서쪽에 있는데 이거 호수가 엄청나게 커요. 이 호수가 안명호 지나서 지금도 기러기 한자에다 기러기가 울던 그런 호수다라는 뜻이 안명호진이 여기 세 개가 있어요. 백두산 삼지는 사실은 요것을 그린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속석포는 경박폭포를 말하는 거예요. 경박폭포가 여기 요쯤에 있어요. 백두산은 여기 요쪽이 백두산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가 여기 백두산이고 전체는 80리가 되죠. 여기 빨간 부분 이쪽에 40리, 이쪽 파란 부분 40리에서 제가 80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 대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목단강인데 토문강 원, 토문강 수복류. 토문강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 북쪽으로 가서 이것이 흑룡강하고 합류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백산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장백산은 청고요람에서, 청고요람도 대동의 지도처럼 큰 지도예요. 그 지도에서 장백산을 형태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있어요. 여기 서술한 거 있고 여기 서술한 것이 있어요. 여기 서술한 것이 저 위에 1번 서술한 게 횡절 수백리. 횡절은 가로 횡자인데 동서로 수백리가 끊어져 있고 산험, 산은 험하고 노절, 길은 끊어졌고 정리 불능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게 거리를 상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산세 심준, 웅반 수백리 다궁하기라. 산세는 힘이 높고 웅반 수백리, 웅장한 쟁반 같은 땅덩어리가 수백리 있어서 끝없는 골짜기가 많이 있다. 장곡인 불감거. 긴 골짜기에 사람은 감히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옛날에 이 장백산은 조선시대 때 아무도 답사를 못 갔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데 5월 설시소 5월에 눈이 녹기 시작하고 7월 복유설이라 7월 달에 다시 눈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게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5월이면 양력으로
6월이에요. 7월이면 양력으로 8월이에요. 그러니까 8월 말쯤엔 다시 눈이 쌓이고 양력으로 이제 6월 달에 눈이 녹기 시작한다. 사실 거기 가보면 6월 달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골짜기들에. 꼭대기 가면 눈이 그대로 있어요. 2번 같은 것은 지금의 백두산을 표현한 것이지 낮은 지역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지역을.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김정호가 여기는 한 번도 갈 수가 없어요. 김정호가 집신 싣고 말 타고 말에다 여러 가지 식량이나 간단한 것을 뭐 싣고 갈 수가 옛날에 역참로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갈 수 없는 데가 지금의 백두산, 옛날에 장백산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중국에서 1950, 60년대 넘어서 관광 길을 내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05년쯤에 러시아 군대가 처음 이 백두산 천지를 발견했다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마 그것이 거의 맞는 얘기일 거예요. 일본이 1911년에 조선 지도에다가 장백산하고 이제 백두산 천지라는 글자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조선왕조 북방 국경영역 책에서 보면 이게 압록강 하류는 똑같은데 압록강은 상류는 혼강이고 이게 두만강이 아니고 원래는 요곳은 조선 지도 보면 훈춘강이었어요. 훈춘강과 여기 이제 파라천이 있는데 요 파라천은 회령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회령부 지역 땅이에요. 요거는 서글수, 요거는 동로강이다. 여기가 경박호가 원래 백두산 대지다. 경박호 북쪽산 모공산이 원래 백두산이다. 이게 압록강을 국경으로 하고 조선이 망할 때 국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위에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국경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을 따라 여기 이제 길이 있는데 국경도로 쭉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이제 원래 해산지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서 요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이게 국경이었던 거예요. 이게 국경이 아니는 거예요. 이게 국경이 조선의 국경이 아니고 이거는 일본이 이쪽은 소련이 이미 1905년에 소련이 여기 다 차지했기 때문에 청나라하고 경계에서 국경을 정할 때 그냥 요거 서글수라고 했는데 서글수로 그냥 경계를 한다. 그거밖에 없는 건데 백두산이 요 자리인데 백두산 여기서부터 무산부가 이제 라자구진역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280m. 280가 직선거리로 한 게 아니에요. 항상 거리를 적어 놓은 것은 역참로가 있는 거예요. 이 역참로가 이렇게 해서 대흥구진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역참로가 여기서 산을 넘어가는 길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도로가 있어요. 거리를 재보면은 요걸 20km로 했을 때 요게 280리 5.1km 1, 2가 1700척 해서 요게 딱 280리가 딱 맞아 떨어져요. 요걸로 해서 자료 딱 재보면 이쪽에 갑산부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이제 갑산부 무성진이라고 여기 있는데 그 무성진이 원래 갑산부 치소예요. 거기서부터 되면 안목호가 약간 요쪽에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거기까지 되면 약 350열이다라는 것이 거의 맞아 떨어져요. 우리 고지도에 그린 것이 갑산부 350열이 무산부 280리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경박호인데 경박호가 옛날에 이것이 80리 정도 요걸 빼고 이제 저쪽으로 해서 80리 북쪽산 백두산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요것이 백두산이고 요 가운데 여기 정상인데 이 정상의 높이는 850m 높지 않아요. 지금의 백두산처럼 높은 게 아니고 낮은 산이에요. 이내란 전에 선조 때 보면 여기서 인삼을 서로 캐고 뭐 막 그랬다는 건 여기서 낮은 지역이니까 산삼이 잘 자라죠. 지금의 백두산에는 산삼이 자라지 않죠. 거기 2000m 고도에서는 얼음밖에 없어서 산삼이 자라지 않는데요. 여기 이제 동남쪽 심리 5km 정도, 5km 정도에서 보면 여기에 사람인자 분수령이 있어요. 사람인자 분수령은 뭐냐면 여기 묘령이 있는데 묘령에서부터 세 개의 개울이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래서 사람인자 분수령은 분수령 이렇게 세 개 썰으면 그게 사람인자처럼 되죠. 분수령은 보통 고개를 넘어설 때 두 개가 보통 있는 게 제일 많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세 개가 출발해서 사람인자 분수령이고 그 옆에 호박바위 분수령 위에 호박바위 옆에다가 전기비를 세웠다. 기록에 있는 건데 이 자리에 호박바위 같은 것이 있어요. 속속포는 뭐냐면 경박호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여름에 보면 여기 돌이 쭉 있죠. 돌이 쭉 있고 돌 위에 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니까
이것이 이제 한자로 쓰면 돌 묻고 뭐 이런 쏟아지는 폭포다 그래서 속속포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표현했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 백두산 대지는 무엇이냐 경박호였고 호수의 둘레길은 80리가 되고 조선시대 때 백두산은 경박호 북측산 현재는 모공산이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모공산은 모택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모택동이 이걸 차지하면서 모공산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거죠. 주변에 삼지와 속속포가 있고 동남쪽 십리에 사람인자 분수령이 있고 거기에 1712년 목국등이 호박바위 옆에 전기비를 세운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조선의 장백산은 현재 백두산이다. 현재 백두산은 옛날에 길이 없어서 사람이 감히 갈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6월 달까지 눈이 있고 8월 달에 다시 눈이 쌓인다. 그런 높은 정상은 높은 지대를 말하는 건 장백산이 이게 딱 맞는 거죠. 그거를 지도를 분석해서도 이 자리를 찾았고 실제 상황도 이런 것들이 딱 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 문명, 문화가 있지만 이 지리에 대해서 알려면 조선시대 때 지도가 피하 양계 지도, 여진 조선 국경도가 먼저 있고 그거는 피하 양계 지도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73년 김수홍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동여 지도들이 있는데 국토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에 작아져서 대동여 지도가 제일 작은 조선의 지도예요. 일제가 식민사관으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일 작은 영토를 누린 대동여 지도를 조선의 가장 훌륭한 지도라고 칭찬하고 그랬던 것은 조선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